The envelopes, please, Mr. Holford. May we hear the sound of the envelope tearing, please? You open it, Doris. All right. The winner is... And the winner is... And the Oscar goes to... The Oscar goes to... And the Oscar goes to... 안녕하세요. 전 영화 시작해서 227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박수를 치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관모자입니다. 펭귄맨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런 거 묻지 마요. 아, 그렇구나. 네. 전 되게 잘 지냈거든요. 방금 맞을 뻔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하지만 제가 이성으로 꼭 네. 참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근황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네.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늘 업로드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1부의 청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래요? 속상해요. 네. 확실해요? 네. 아닌데? 2부에 비하면? 진짜? 응. 아닌 우리가 것 같은데? 1부에서 영양가 있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쉽다. 뭐 그런 얘기. 2부가 길어서 끊어서 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 근데 최근 거는 비슷한데요? 아, 그래요? 언제 확인해 보셨는데요? 2, 3주 전에 확인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제가 아무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한다. 네. 그렇고요. 요즘 어워드 시즌이잖아요. 그쵸. 뭐 어워드가 너무 많아요, 사실. 아무래도 이게 집단별로 한 번씩 하니까 제일 최근 했던 게 이제 프로듀서 길드랑 스크린 액터스 길드가 했었고 크리틱스 초이스가 있었고 어젠가 그젠가 그 프랑스의 루미에르 어워드도 노미네이션을 발표했는데 좋아하시는 펠리시테가 3개 부문에 노미네이션 됐죠. 그렇구나. 네. 제가 요즘 네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네. 펭귄맨님이 좀 재밌었던 결과를 재밌었던 결과요? 근데 재밌는 몇 개 결과가 찝어주실까요? 재밌는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사실 지루해요. 네, 너무 뻔하고 저희가 저번에 골든글러브를 말씀드렸었는데 골든글러브 결과랑 거의 똑같이 받았고요. 크리틱스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면 이제 3빌보드가 받았던 작품상을 크리틱스 그 비평가 협회에서는 쉐이프 오브 워터한테 줬고 그 외에 뭐 나무주연상은 여전히 게리 올드만, 여우주연상도 여전히 프란시스 맥도먼드, 그리고 나무조연상은 샘 라겔, 조연상도 앨리슨 제니. 네, 그냥 뭐 똑같고요. 다만 이제 지루하네요. 네네 그 작품상 바뀐 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크리틱스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다룰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브루클린 프린스 이 소녀 아역 배우가 아역상을 받았죠. 여기는 아역상이 있어서 네네네. 아역상은 남녀를 합쳐서 주네요. 뭐 몇 명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네. 받을만 하죠. 네. 그 외에 차이가 있었다면 이제 각본상은 겟아웃이 받았고요. 여기서는. 오리지널 스크린 플레이. 네네네. 그리고 각색상은 Call Me By Your Name이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긴 촬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블레이드 러너의 로저 디킨스가 촬영상을 받았고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쉐이프 오브 워터 받았고 사실 뭐 올해 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쉐이프 오브 워터가 정복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미국에서 어쨌든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오스카 노미네이션이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네. 쉐이프 오브 워터가 13개 부문에 네네. 오르면서 뭐 거의 작품상을 잘 확실시하는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네. 작품상이라는 건 사실 뭔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가장 좋은 작품에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모든 부문에 이름을 올린 후보가 된 영화가 네.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네. 느낌이라서 작품상을 발표한 느낌이기도 했어요. 근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고 뭐 결과를 따져보면은 달랐던 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유력하긴 하죠. 오히려 저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지금 어워드 시즌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쉐이프 오브 워터와 3빌보드의 그 제작사가 폭스 서치라이트잖아요. 두 편 다. 네네. 근데 디즈니에 인수당했죠. 망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망해서 인수당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얘기하기 나름이 있겠지만 디즈니가 그냥 어쨌든 샀다. 디즈니는 날로 커지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폭스 서치라이트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맞아요. 물론 인수당했다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 기분에서는 그렇게 인수당한 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사실. 약간 반가운 소식을 얘기하자면은 프로듀서 길드 어워드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인이 수상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인이 상을 받았고요. 그 외에 특히나 연기에 대해서는 거의 논란 없이 게리 올드만, 맥도먼드, 샘 라겔, 앨리슨 자니가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 스크린 액서스 길드에서 받고 PGA에서도 받고 골든글로브에서도 받고 크리틱 초이스에서 받아가지고 재미가 없네요. 네네 너무 똑같이 가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속았지?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보다는 4번이나 계속 받으면은 아카데미는 투표가 진행 중이니까 얘도 사람 심리가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는데 A랑 B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A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B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의외로 이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나쁜 구석은 없는데 크게 저한테 어필하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전에도 쉐이프 오브 워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영화의 괴물이 정확하게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미러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셀리오키스? 맞나? 셀리오키스가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주고 그 셀리오키스의 룸메이트가 그 괴물을 대하는 방식을 또 괴물이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뭐 가볍게는 고양이가 그 괴물을 대하는 방식이 그 괴물이 고양이를 대하는 방식이고 안타고니스트들이 그 괴물을 대하는 방식이 그 괴물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게 정확하게 미러링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미러링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표면으로서의 물, 반사로서의 물이라는 이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제목이랑 되게 어울리게 조합되어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쉐이프 오브 워터가 이런 미러링에 대해서 기존의 영화들에 비해서 한 가지 더 나아간 점은 이 물의 표면이라는 건 반사할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차오를 수 있다는 점으로 이제 거울 속 세상에 대한 메타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한 방식으로 반사의 이미지를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 영화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 괴물 디자인이 일단 별로예요. 저는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약간 뭐랄까 프리커서라고도 볼 수 있을 만한 괴물이 델토로의 전작에 헬보이였나? 네,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막 이거 프리퀄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한 사람 되게 많은데 아니라고 못을 박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너의 모습이 좀 흔한 디자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뭐 굳이 전 헬보이의 그 괴물이 나왔던 게 기억도 안 나는데 그게 설정도 비슷했어요. 뭐 아마존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뭐 존재가 괴물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쉐이프 워터가 다 좋은데 문제는 특출나게 어필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다 2, 3등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지 않나? 물론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받을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약간은 다른 얘긴 하지만 더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겟아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네.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는데 사실 어워드 시즌에 많이 상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든글로브도 사실 노미네이션은 쉐이프 오브 워터가 제일 많이 됐었죠. 그리고 3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빌보드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역공이 사실은 굉장히 강한 뉴욕타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이제 상을 받으니까 더 이게 강해지는 네네네. 형세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진짜 작은 움직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분위기상 네네네. 지금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오스카 논란은 오스카 소 화이트라고 해서 이제 백인 중심의 어떤 할리우드를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노미네이션 발표되고 나서는 오스카 소 라이트라고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흔적이 역력한 노미네이션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3빌보드의 어떤
특히 샘 라겔 캐릭터와 관련해서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조연상 이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조연상에 3빌보드에서 특히 샘 라겔과 우디 애럴슨이 같이 노미네이션 됐기 때문에 또 분산될 확률이 좀 있고 물론 그 사가 어워드에서도 둘 다 노미네이션에 올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라겔이 받긴 받았지만 뭐 약간 위험하지 않나. 오늘 저희가 다룰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윌리엄 데포도 뭐 나름 강한 경쟁자고 샘 라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맥도먼드는 뭐 100% 탄다고 보는데 아카데미 노미네이션에서 맥도나는 아예 디렉터스 후보에 안 올라 있죠. 맞아요. 네. 그런 점들도 보면은 디렉터스 후보가 가장 네. 그 흔적이 역력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그 조던 필 감독이랑 그레타 거윅이랑 노미네이션이 되면서 각각 이제 본인이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카테고리 흑인 감독 그리고 여성 감독에서 5번째로 노미네이션이 되는 네. 아주 드문 그런 기록을 세운 거라서 감독상은 특히나 그런 면이 많이 작용을 해서 마틴 맥도나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3빌보드가 감독들이 좋아하는 영화라기보다는 배우들이 좋아하는 영화였다는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좋았던? 배우들이 좋아하는 이 보터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가 어워드를 살펴보면은 그러면 저 궁금한데 네. 그래도 감독상 후보는 모든 멤버들이 뽑는 거예요? 아니요. 감독상은 감독만 뽑는 거예요? 네네. 자기 파트만 뽑고 그 다음에 작품상은 다 뽑아요. 재밌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왜냐하면 사가 어워드에서는 앙상블상도 3빌보드가 그렇죠. 받고 거의 휩쓸었잖아요. 그 액터스 길드에서는 수많은 어워드를 다 얘기하는 건 입 아프니까 저희 아카데미 노미네이션만 살짝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지난 화요일에 발표가 됐었고 네. 제가 이거를 아까 오스카 홈페이지에서 긁어왔는데 긁어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포스팅 순서겠죠 뭐. 네, 걔네가 포스팅한 순서예요. 나무주연상은 컬미 바이 유 네임의 티모시, 팬텀 스레드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 그 다음에 겟아웃의 다니엘 칼로이야? 그다음에 나키사워의 게리 올드만, 그 다음에 로만제 이스라엘 에스콰이어의 덴젤 워싱턴. 이 덴젤 워싱턴 약간 좀 페어해 보이려고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없지 않은데 우리 내기나 할까요? 벌써 내기를 해야 되나요? 안 하실래요? 아니 이게 3월이니까 한 2월 정도에 하시죠. 2월 정도에? 좀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걸 지켜보고 누가 또 말 실수하지 않나 지켜보고. 근데 뭐 저 안에서 뽑으라고 하면 노미네이션 얘기하는 김에 얘기하는 그러면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저도 게리 올드만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밀고 응원하고 제가 투표를 한다면 DDL에 하겠다. 네, 하지만 게리 올드만이 받을 것이다. 받겠죠. 네, 저도 그런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 사실 연기 되게 잘하는 배우지만 오스카 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받을 것 같아요. 네. 나무 조연상에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윌리엄 데포, 3빌보드의 우디 애럴슨, 쉐이프 오브 워터의 리차드 젠킨스, All the Money in the World의 크리스토퍼 플러머, 그리고 3빌보드의 샘 라겔. 샘 라겔이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근데 샘 라겔이 받을 것 같긴 해요. 재미가 없네 이 내기가. 저도 샘 라겔로 하겠습니다. 물론 윌리엄 데포가 받을 확률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샘 라겔이 뭐 이 캐릭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연기를 잘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부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자기에게 맞는 캐릭터를 만나서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연기를 해냈고 사실 우디 애럴슨에게 그렇게 많은 표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디 애럴슨의 연기가 좋고 저는 사실 우디 애럴슨의 광팬인데 왜냐면 제가 트루 디텍티브를 진짜 좋아하는 그 미국 TV 시리즈거든요. 우디 해럴슨에 딱 맞는 캐릭터였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3빌보드의 중간에서 죽잖아요. 맞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 사람이 투표할 때 걸려요. 그래도 너무 앞에만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드포인트에서 죽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여우주연상을 보면요. 여우주연상은 이거야말로 이견이 없는데. 그쵸. 쉐이프 오브 워터의 셀리 호킨스, 그리고 3빌보드의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상을 받고요.
아이토냐의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아이토냐의 마고로비, 레이디버드의 이거 뭐라고 읽어요? 시얼샤 로넌. 뭐라고? 시얼샤 로넌인데 시얼샤 로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미국에서 한동안 이 시얼샤 로넌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기자들은 똑바로 시얼샤 로넌으로 쓰고 있었던 진짜요? 거예요. 근데 최근에서야 이제 많이 교정이 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포스트의 메릴 스트립. 뭐 맥도먼드 둘 다 맥도먼드 아직까지 차이가 그렇죠. 없어서 재미가 없네요. 그러네요. 이거 한국 기사 얘기가 나오셔서 얘기하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오스카 노미네이션 기사를 봤는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쓰리 빌보드가 몇 개 부분에 노미네이션 됐다라고 어떤 기자가 써놓은 너무 성의 거예요. 없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문화부 기자도 아닌 것 같네요. 모르겠어. 뭐 그냥 이렇게 인터넷 기사 긁어서 쓰는 인터넷 신문에 근데 인턴 기자 아닐까요? 되게 저명한 매체였어요. 그렇구나. 3대 그러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뭐 인턴이 뭐, 썼을 수는 있죠. 네, 그럴 수는 있겠죠. 아는 척하면서 써놨는데 되게 웃기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영화 특히 해외 그 영화 쪽 기사 같은 거 보면 너무 대충 이제 번역도 네. 대충 해서 그러니까 그냥 문장 약간 넘겨서 읽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번역하면서. 그러면 여우 조연상은 이제 머드바운드의 메리 제이 블리지, 그리고 아이토냐의 앨리슨 자니, 팬텀 스레드의 레슬리 맨빌. 누난지 여동생인지 역할을 한. 그 인상적인 대사가 있죠. 그쵸. 나한테 싸움 걸지 말라고. 그러면은 네가 방바닥에 눕게 될 거라고. 누가 그 스크린샷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투 쓰리 빌보드라고. 팬텀 스레드가? 네, 쓰리 빌보드가 팬텀 스레드. 팬텀 스레드가 쓰리 빌보드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면서 누가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귀엽네. 네. 어디까지? 그리고 했지? 레이디 버드의 엄마 역할을 했던 로리 맥카스 그리고 쉐이프 오브 더의 옥타비아 스펜서. 흑인 여배우가 2명이나 올라있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느끼는 게 여우 주연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여성 캐릭터 되게 많이 다양해졌다고 느끼는데 확실히 조연만 봐도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미투 무브먼트가 좀 뭐라 그랬지? 너무 단방향으로 요구하는 게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또 이 서포팅 롤 리스트를 보니까 근데 그래도 진짜 조연에는 여전히 재밌는 여성 캐릭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중에서는 저는 사실 네. 아이토냐를 안 봐서 네. 뭐 알리슨 제니가 얼마나 잘했길래 이렇게 계속 받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안 봤으니까 전 다른 사람 뽑을게요. 네. 저는 참 어렵네. 메리 제이 블라이즈를 뽑을게요. 머드바운드 보셨어요? 네. 어떤가요? 이따가 계속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생각보다 작품이 좋은데 아니 근데 평은 워낙 좋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뭐 어워드가 다는 아닌데 어워드 시즌에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사실 캐리 멀리건이 나름 이제 만약에 메리 제이 블레이즈가 조연이라면 캐리 멀리건이 주연급인데 캐리 멀리건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다른 배우들 연기도 좋고 감독도 저는 잘 몰랐던 분인데 흑인 여성 감독이라 사실 이번에 되게 아젠다에 딱 맞는 감독인데 그쵸. 많이 안 봤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언급이 안 돼서 아쉽다. 특히 근데 머드바운드의 촬영 감독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최초의 여성 촬영 감독으로 최초예요? 최초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기사 나기 전에도 많이 밀어주더라고요. 그 촬영 노미네이션 들어가야 된다고.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 머드바운드가 뭐 인종 문제도 좀 다루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여성 촬영 감독의 뭐 요번에 오스카 분위기에 딱 들어갔는데 네. 사실 뭐 이게 많이 볼수록 확률이 올라가는 상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쉽고 또 넷플릭스로 봤던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사실 넷플릭스로 봤고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죠. 네. 근데 이 영화가 뭐 지금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노예제 폐지 이후에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 남부에 있는 어떤 농장에 사는 백인 가족과 흑인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 뭐 인종차별 문제도 있고 전쟁이 남기는 어떤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되게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좀 이제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뭔가 문화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골 농장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어떤 가부장적인 남편의 선택에 의해서 삶이 제한되고 뭐 그런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줄기가 있어서 이야기가 보는 재미가 있고 별로 산만하지 않게 잘 연출이 된 것 같아요. 한국 제목은 치욕의 대지. 그게 소설이더라고요. 그거에 바탕을 두고 한 거라서 좀 뭔가 되게 멜로드라마틱한 제목인데 치욕의 대지는 생각보다 과장되지 않게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니메이션 부문은 보신 거 있어요? 후딱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저는 없어요. 일단 노미네이션 된 작품은 보스 베이비, 브래드 위너, 코코, 페르디난드? 앤 러빙 빈센트 이렇게 5작품인데요. 저는 러빙 빈센트만 봤는데 못 받을 거라고 보고요. 코코가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 받지만? 네, 안 받지만 코코가 받겠죠. 코코가 또 이때까지도 많이 받았고. 네. 다음은 시네마토그래피 촬영 부분인데요. 이제 블레이드 러너의 로저 디킨스, 다키스타워의 브루노 델부넬, 그리고 덩케르크의 호이테 반 호이테마, 그 다음에 머드바운드의 레이첼 모리슨, 더 쉐이프 오브 오더의 댄 라우스틴. 어쨌든 이렇게 5명이 노미네이션 됐습니다. 저는 로저 디킨스가 받을 것 같아요. 저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때까지의 필모그래피가 매우 좋고 근데 상을 못 받았고 그런 게 강하게 작용하는 오스카다 보니까 이번에는 받지 않을까. 블레이드 러너가 딱 하나 받는다면 그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은 의상이고요. 이제 뷰티 앤 더 비스트의 뷰티 앤 더 비스트.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좀 그런가. 이름을 얘기 안 하는 게 좀 자클린 듀란. 네, 제가 잘 못 읽겠어가지고. 바키스타워도 똑같은 분이네요. 자클린 듀란. 아, 그렇네요. 이분이 대단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네요. 펜타운스 레드의 마크 브리지스, 쉐이프 오브 워터의 루이 세코에라, 빅토리아 앤 압둘의 콘솔라타 보일. 저는 팬텀 스레드가 받을 것 같아요. 저도요. 이건 받아야 되지 않나?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연출입니다. 덩케르크의 크리스토퍼 놀란, 겟아웃의 조던 필, 레이디 버드의 그레타 거윅, 팬텀 스레드의 폴 토마스 앤더슨, 더 쉐이프 오브 워터의 기레르모 델 토로. 마음이 아프네. 왜요? 저는 PTA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걸로 투표하시는 거죠? 아니,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뭐 못 먹어도 고니까요. 좋습니다. PTA로. 네, 저는 델토로가 받는다로 하겠습니다. 너무 그 팬텀 스레드가 참 좋은 작품인데 네. 언급이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애쓰고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노미네이션은 좀 되는 편인데 상 받는 것도 없고 아쉽죠 저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대체로 상복이 그리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 그레타 거윅을 노미네이션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위기를 계속 만들면서 어떤 언론에서 낸 기사를 봤는데 그냥 일반 대중 뭐 당연히 아카데미 보터들도 포함이겠지만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 감독 잘했다라고 연출 잘했다라고 보는 거에 아무래도 좀 터프하고 남성적인 방식의 영화를 연출하는 게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레이디 버드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소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어쨌든 감정을 이끌어내고 뭐 공감 가게끔 만들고 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약간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출 부분에서 이 영화 중에 정말 센 영화는 덩커르크 정도? 근데 덩케르크도 그런 영화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데 오히려 스리빌보드가 그런 영화죠. 아니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터프하고 마스큘린한 그런 거는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뭔가 수많은 사람을 지휘해야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였어. 그래서 뭔가 여성 감독을 좀 띄워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원더우먼 같은 경우가 더 뭔가 그 연출상에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사실은 레이디 버드 같은 것도 굉장히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기사였거든요. 근데 뭐 힘든 건 힘든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렇죠.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덩케르크 같은 건 사실 주인공이 없는 얘기고 물론 뭐 따지면 있지만
그다음에 겟아웃은 어쨌든 간에 사실 레이디버드도 그렇고 약간 소품에 좀 가까운 면이 없잖아 있고요. 쉐이프 오브 워터는 개수 영화라서 개수 영화 고질라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아 물론 이거 반쯤은 농담인데 그래서 사실은 좀 전형적인 아카데미 감독상 노미네이션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제일.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쉐이프 오브 워터 네, 저는 쉐이프 오브 하시는 워터. 거죠. 네네. 다큐멘터리, 장편 다큐멘터리. 저는 사실 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는 내긴 하지 말까요? 내기를 하기 힘들겠네요. 저도 한 편밖에 안 봐서. 저는 2편 봤는데 이카루스를 봤고요. 저는 그다음에 노미네이션 먼저 말씀드리면 아바쿠스, 스몰 이너프 투 제일, 스티브 제임스, 마크 미튼, 줄리 줄리 골드만.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아그네스 바르다와 JR의 Faces Places. 이게 프로듀서 이름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작품상들은 딸이 있죠. 예, 로살리 이름이 너무 바르다. 많아요. 네. 그리고 이카루스, 라스트 맨 인 알레포, 스트롱 아일랜드. 저는 이 중에 이카루스도 봤는데 이카루스는 얼마 전에 저희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안현수 선수가 그 명단에서 빠져서 기사가 많이 났잖아요. 도핑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카루스가 그 러시아의 그 국가적 도핑을 들춰내는 이야기를 다루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 지금은 아마 미국으로 도망와 있는 러시아의 그 도핑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연구소장이 폭로한 이야기에 관한 거라서 스포츠에 관심 있으시면 아마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거고 굳이 스포츠에 관심이 없더라도 사실 푸틴이 독재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망명을 하니까 그런 이런, 나라가 많진 않죠. 네네. 이런 푸틴 아래에서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거를 보는 재미로도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뭐 이거는 소개만 드리고 단편 다큐멘터리는 진짜 본 게 없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그죠. 네. 그러죠. 넘어가죠. 보기 힘들기도 하고. 이 중에 히로인이라는 작품은 이것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데요. 어느 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히로인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의도가 짙은 다큐멘터리예요. 그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재활 프로그램 같은 이랑 뭐 구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만 약간 테스트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고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해마다 얼마나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는지를 이제 대비시키면서 여기 나오는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헤로인 해가지고 이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소방서장이 이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약 재활 프로그램에 재판관분도 여자분이시고 그래서 이 시기와도 관련이 있죠. 이 여성 그러네요.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고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좀 보실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편집상으로 네, 편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편집상은 베이비 드라이버의 폴 마클리스, 조나단 아모스라고 짐작합니다. 네, 그리고 덩케르크의 리 스미스, 아이토냐의 타티아나 리겔, 쉐이프 오브 워터의 시드니 월린스키, 3 빌보드의 존 그레고리. 덩커르크 저도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죠. 외국어 영화상은 칠레의 판타스틱 우먼, 레바논의 더 인설트, 러시아의 러블리스, 헝가리의 온 바디 앤 소울. 이게 우리나라 제목은 우리가 함께한 뭐 이런 거였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스웨덴의 더 스퀘어입니다. 헝가리 영화 제목 찾고 계신 거예요? 네, 찾아보려고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아, 맞네요. 좋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좋다는 얘기가 들리는 작품이라 가지고 이것도 내기는 할 줄 알죠? 보신 거 있어요? 스퀘어밖에 없죠. 네. 저도 러블리스랑 스퀘어밖에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근데 이제 2월 중에는 볼 수 있으니까 온 바디 앤 소울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3편은 볼 수가 있으니까. 온바디 앤 소울도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여기 개봉을 했었어요? 아니요, 개봉은 안 했는데 그 필름 코멘트 리스트에 있죠. 2월 달에 틀어요. 아. 판타스틱 우먼도 2월 초에 개봉하고 인설트는 지금 개봉해 있고 러블리스는 2월 중순에 개봉을 하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메이크업이랑 헤어스타일링인데
다키스트 아워의 카즈히로 츠지. 웨이인 외인. 그리고 빅토리아 압둘의 다니엘 필립스 왜 1인 그리고 원더의 아르엔 트위턴. 네. 트위텐? 이름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네요. 다키스트 앤 아워밖에 보지 않았는데 다키스트 아워가 받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그리고 이거 게리 올드만이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 카즈히로 츠지라는 분이 영화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둔 상태였는데 이제 게리 올드만이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 다키스트 아워에 참여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놀라운 것 같아요. 확실히 게리 올드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얼굴에 많은 걸 덮어 쓰고도 그 발산해낸 아우라를 생각하면은 이 게리 올드만도 그렇고 이 메이크업을 하신 분도 그렇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이 이야기도 지금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뭔가를 해낸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분은 드네요. 음악의 오리지널 스코어를 보면요. 덩케르크의 한스 짐머, 팬텀 스레드의 조니 그린우드, 쉐이프 오브 워터의 알렉산드르 디스플렛, 그리고 스타워즈 더 라스트 제다이의 존 윌리엄스, 스리빌보드의 카터 벌웰. 예. 조니 그린우드.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조니 그린우드를 뽑겠습니다. 처음으로 고르기 어려운. 근데 고르기 어려운 후보들이긴 하네요. 저는 스타워즈는 안 봐서 모르겠고 저도 스타워즈만 안 봤는데 미주사랑이 듣고 있다면 슬퍼할 일이지만 미안합니다. 미주사랑이 우리 목까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어렵네요. 지금 제일 고민되시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냥 팬텀 스레드 주세요. 와 강요해. 네, 그럼 팬텀 스레드의 조니 그린우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영향력 없는 표지만. 왜냐면 저는 네. 오리지널 스코어가 뭐가 있었는지 사실 갖다 쓴 노래랑 갖다 쓰지 않는 노래가 구분이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쓰리빌보드는 갖다 쓴 노래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냥 다 괜찮긴 했는데 다 상줄 만큼 좋진 않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는 뮤직이고 이제 오리지널 송. 네. 주제가상. 머드바운드의 마이트 리버라는 곡이 있고요. Call Me By Your Name의 Mystery of Love. 그 다음에 Stand Up For Something은 마샬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노래고요. 코코의 Remember Me. 네. 그리고 This Is Me는 위대한 쇼맨. 네, 위대한 쇼맨에서 나왔던 노래입니다. 저는 본 게 없어요. 넘어갈까요? 이 부분은? 네. 받을 분이 받겠죠. 네. 뭐 뮤지컬이 사실 유리하긴 한데 뭐 저는 뮤지컬은 둘 다 안 봐서 모르겠고요. 네. Call Me By Your Name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노래가 Mystery of Love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The Vision of Gideon이 이 영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작품상입니다. Call Me By 리스팅 Your... 순서가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긁고 나는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저도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이런 순서로 생각나는 대로 썼나? 작품상은 후보가 10편 이하면 숫자로 제한이 없어서 네. 몇 편이죠 모두? 9편입니다. 9편이 노미네이트 되었고요. 그래서 노미네이션 된 작품은요. Call Me By Your Name, Darkest Hour, 덩케르크, Get Out, 레이디 버드, 팬텀 스레드, 더 포스트, 쉐이프 오브 워터, 쓰리빌보드 이렇게 노미네이션 돼 있습니다. 다 뭐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들이네요. 네. 저희 뭐 사실 지금 갈린 게 몇 개 없잖아요. 그쵸. 지금 한 걸음이 중요한데. 내기잖아요, 내기. 내기. 생각해보니까 뭘 걸어야지. 뭘 걸고 싶으신데요? 밥 사는 걸로 합시다. 그래요? 네. 비싼 걸로. 얼마나 비싼 거야? 그럼 생각해봅시다. 네. 잠깐만, 열심히 해야겠는데? 잠깐만. 그러면 조금 비겁하지만 쉐이프 오브 워터로 저는 갈게요. 와, 장난 아니다. 저도 근데 쉐이프 오브 워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소신껏 하세요. 제가 소신껏 해가지고 아까 저거 뽑았잖아요. 뭐요? 뭐 뽑았지? 팬텀 스레드. 폴 토마스 앤더스. 네. 델토로가 받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쓰리빌보드랑 둘 다 폭스 서치라이트인 것도 좀 걸려요. 폭스 쪽에 표가 분산될 것 같아서.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덕션 디자인의 뷰티 앤 더 비스트, 블레이드 러너, 2049, 다키스트 아워, 덩케르크, 더 쉐이프 오브 워터. 저는 뷰티 앤 더 비스트는 안 봤는데 전 봤지만
받을 것 같진 않아요. 많은 부분 애니메이션에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어렵네요. 저는 전 쉐이프 오브 워터로 주겠습니다. 저는 네네. 쉐이프 오브 워터와 블레이드 러너 사이에 고민이 되는데 네. 기세를 보라 쉐이프 오브 워터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거는 맞는데 그쵸. 또 어떻게 보면 SF로서 그냥 약간 많이 빚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가 블레이드 러너를 다룰 때도 얘기했듯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좀 있어가지고 이 프로덕션 디자인의 컨셉에 대해서 쉐이프 오브 워터. 사운드 에디팅. 사운드 에디팅은 베이비 드라이버 죄송해요 저희가 그냥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중요하지만 잘 읽지도 못하고 그리고 지금 벌써 1시간이 됐기 때문에 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사운드 에디팅 부분에 베이비 드라이버, 블레이드 러너 2049, 덩케르크, 쉐이프 오브 워터,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가 노미네이션 되었습니다. 저는 베이비 드라이버. 받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전 베이비 드라이버 너무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네. 덩케르크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믹싱입니다. 베이비 드라이버, 블레이드 러너 2049, 덩케르크, 더 쉐이프 오브 워터,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똑같죠 지금 믹싱이랑 에디팅이랑 네. 노미네이션이. 저는 덩케르크로 가겠습니다. 전 덩케르크. 네. 아무래도 드니 빌레브가 저음을 되게 잘 활용하는데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 전에 컨택트에서도 제가 왜 옛날보다 활용을 안 하지? 아니면 제가 그냥 촌스러워가지고 대놓고 활용을 안 해서 못 들은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아카데미 보터들이 저보다 그렇게 나은 길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은 비주얼 이펙트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볼륨 2, 콩스컬 아일랜드,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 워 포 더 플래닛 오브 더 에이프인데 넘어가야 될 것 같죠? 네, 하나밖에 안 봐서. 네, 저도. 그 다음은 각색상입니다. 콜미 바이 유 네임, 디자스터 아티스트, 로건, 몰리스 게임, 머드바운드. 저는 콜미 바이 유 네임이요. 근데 이 중에 전 다 봤어요. 다 보셨구나. 저는 몰리스 게임이랑 머드바운드를 안 봤는데 사실 근데 원작을 읽은 게 없어서 제가 뽑는다는 건 좀 웃기지만 그냥 이 중에서 스크린 플레이가 가장 좋았던 건 저는 콜미 바이 유 네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콜미 바이 유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콜미 바이 유 네임의 원작을 앞부분을 조금 읽어봤는데 별로였기 때문에 각색을 잘한 것 같다라는 네. 결론으로. 네. 그 다음 각본상 빅식, 겟아웃, 레이디버드, 쉐이프 워터, 쓰리 빌보드 아웃사이딩, 에빙 미저리. 이건 왜 볼드 처리가 돼 있죠? 강하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는 쓰리 빌보드. 저도 쓰리 빌보드요. 이거는 사실 네. 좀 웃기지만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작품들이랑. 이건 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막상 쓰리 빌보드가 결국에는 저희 S 측에는 여우주연상, 나무조연상. 그 다음에 각본상 3개. 나쁘지 않네요. 다 주요 부문이고. 완전 주요죠. 네. 일단은 아카데미 노미네이션 리뷰를 마치고요. 그리고 시상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언급하고 싶은 게 라즈베리 어워드도 노미네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악의 영화, 한 해 최악의 영화를 선정하는 네. 저명한 어워드죠. 네. 그리고 여기에 저는 다 안 본 영화들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할 말이 보통은 없는데. 그래요. 보통은 네. 진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아니죠.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 자주 나오고. 그렇구나. 근데 또 뭐 예를 들면 뭐 배드맘스 이런 영화들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돈 주고 볼 필요 없는 영화들이 많이 노미네이션 되는데 이번에는 데런 아로노프스키의 마더가 네. 최다 부문에 아니요. 그냥 이거구나. 그냥 작품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최다 부문이랑 거리가 멀어요. 3개 그래요? 부문밖에 노미네이션이 안 됐고 최다 부문은 뭐 8개, 7개, 뭐 이슈가 5개 돼서 이렇게 그렇구나. 네, 이슈가 돼서 그런 거고요. 근데 뭐 이슈가 되려고 노미네이션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팟캐스트에서 마더에 대해서 어떻게 평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제가 마더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 영화 별로다라고 밖에서 좀 말을 하고 다녔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라즈베리 어워드에 노미네이션 될 영화인가에 대해서는 아니죠.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라즈베리 노미네이션 되는 영화들은 마더만큼 모험을 한 영화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더가 3개 부문에 노미네이션이 됐는데요.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세 개 주요 부분, 부문이네요. 네, 이렇게 세 개 부분에 지금 노미네이션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하비에르 바르듬과 제니퍼 로렌스 그리고 아로노프스키 데런 아로노프스키 이렇게 세 개 부분이 됐는데 정말 저는 화가 나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화제를 불러일으키려고 이 마더가 좀 논쟁적으로 평이 극으로 갈린 영화였으니까 그랬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뭐 어쨌든 간에 감독으로서의 색깔을 좀 확실히 하고 있는 나름 어쨌든 주목받는 감독의 영화인데 반해서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갈리는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하자 이렇게 한 것 같긴 해요. 네, 한 번도 그리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이 어워드에 그냥 뭐 나름 저런 것도 하나쯤 있으면 재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이게 뭐랄까 모욕적이었어요. 네. 저도 뭐 마더 같은 경우에 전체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팟캐스트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그걸 밀고 나가고 이 작품을 완성시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라즈베리 어워드랑은 또 급이 다르다라고 네. 생각이 그거 좋은 들어요. 말인 것 같아요. 급이 달라요. 이 너네가 노미네이션 할 수 있는 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봤던 영화를 간단하게 얘기하죠. 저는 아까 그 머드바운드 얘기를 했고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별로 볼만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극장에 볼만한 거 많아요. 저는 별로 끌리는 게 없어서 저는 몸이 무거워서 그런 것보다 사실 최근작 중에 본 거를 얘기를 하면 최근작 중에 극장에서 본 건 유일한데 메리와 마녀의 꽃이라고 애니메이션이고 이게 원래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이제 추억의 만이랑 마루미 나리에티를 했던 유네바야시 히로마사 감독이 독립을 해서 차린 스튜디오 포녹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작품이에요. 근데 네. 지브리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그냥 예고편만 봐도 그래 보여요. 그쵸. 다카나 뭐 이런 네. 것부터가 굉장히 비슷한데 소재도 그렇고. 근데 그리고 사실 뭐 그 안에 내용에서도 지브리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거고 그냥 좀 굉장히 단순해요. 내용도 그렇고 작화나 미장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단순화돼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점 요소겠지만 이 사람들 말로는 이 스튜디오 포녹 자체가 조금 더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스튜디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말이 되죠. 그냥 어린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다. 근데 지브리 같은 뭔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런 걸 기대하고 가시면 약간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이었고 네. 또 하나 최근 영화인데 저는 극장에서 못 봤고 따로 봤던 영화가 밤쉘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밤쉘 헤이디 라마 스토리라는 영화가 헤이디 라마라는 할리우드 골든에라 1930년대 40년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배우의 다큐멘터리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으로 뭐 건너와서 처음에 영어도 잘 못하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의 재밌는 점은 발명가였다는 점이에요. 이제 없어진 직업 발명가라서 그냥 여배우가 아니라 근데 굉장히 예뻤거든요. 예뻐서 그 백설공주 애니메이션의 모델이 됐었고 뭐 캐두먼을 이제 탄생시킨 사람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개발한 게 뭐냐면 그 세계 2차 대전 중에 어뢰를 발사를 하면 어뢰를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로 조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이잭 당할까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럼 주파수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파수 호핑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실제로 해군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특허도 냈었는데 해군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딱히 받은 게 없고 이 사람도 사실 자기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그 아이디어를 낸 거를 자랑스러운 하지만 그걸로 뭔가 이렇게 크레딧을 챙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성형수술도 너무 많이 하고 제대로 된 역할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 이러면서 잊혀져 가고 뭐 그레타 가보나 당시에 유명했던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는 거의 사라진 배우가 됐는데 이제 말년에 그 해군으로부터도 공로를 인정받고 뭔가 섹시 아이콘이고 이렇게 예쁘지만 동시에 과학자이자 발명가일 수 있다. 막 이런 식의 약간 재밌는 인물이어서
요즘의 트렌드와 맞는 다큐멘터리죠. 사실 다큐멘터리 자체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다큐인데 그 안에 이제 공개된 적이 없었던 헤디 라마의 전화 인터뷰 녹취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들어가 있는 인터뷰 부분이 굉장히 감명 깊고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았어요. 중간에 뭐 마약 중독도 되고 막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한 번쯤은 그냥 TV 다큐 같은 느낌으로 볼만하다. 그렇고 또 최근에 본 게 한국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다가 내려갔는데 미싱 사라진 여자? 이걸 봤어요. 이게 작년에 2017년에 베스트 한국 영화 리스트에 몇 번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뭐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가 이 영화 안에 집약돼 있어요. 싱글맘, 뭐 워킹맘, 국제결혼, 그 동남아 중국 여성들 국제결혼, 외국인 차별, 그리고 사실 아이의 보육을 이모님들한테만 맡기는 그런 문제, 뭐 계급 갈등, 고부 갈등 막 다 있어요. 그거를 잘 묶어서 어쨌든 하나의 스릴러 스토리로 포장해낸 거는 재밌는데 재밌고 사실 스릴러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너무 좀 뭐랄까 약간 스테레오 타입화돼 있고 갈수록 이제 결말이 예측되면서 재미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런 면이 좀 아쉽고 좀 신기한 건 공효진 씨가 중국인 여성을 연기를 하는데 네. 저는 공효진 씨를 좋아하지만 이 중국인 연기는 뭔지 모르겠다.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에 워낙 요즘 남성 앙상블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여성 주연이 있으면 무조건 엄마인 거예요. 무조건 엄마고 그 들끓는 모성애가 이 사람을 굉장히 강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식의 캐릭터가 많은데 뭐 여성 캐릭터 있는 건 좋은데 이제 좀 뭐 원형에 가까운 엄마 막 이런 캐릭터보다 좀 다른 뭐 뭔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 뭐 그건 이 영화의 잘못은 아니지만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캐릭터만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심지어 남성 주인공들도 다양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한국에서는 정말 지금 비중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캐릭터의 측면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러시아의 뭐랄까 투탑이죠. 투탑. 파우스트랑 러시안 아크 찍었던 감독 누구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어쨌든 투탑 중에 1을 모르네요. 아 그러네요. 큰일 났네. 네. 어쨌든 반성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제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러시아 방주와 파우스트를 찍었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명이고 그분 볼드모트도 아니고 검색해 주실래요? 아 예. 이건 아니 나도 1920년 깜짝 놀랐어. 2000년 이건가? 알렉산드르 소크로프. 네. 이분과 쌍두마차인 안드레이 즈비안스키의 전작을 즈비아킨체프. 진짜? 왜 이렇게 스키는 쓰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를 쓰다가 그랬나? 일단 최근작 러브리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의 중반에 아들이 사라지고 그런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는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너무 착한 영화들 홍수고 물론 이런 영화들로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는 건 좋지만 뭐랄까 전선에 나서려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 켄 로치나 하네케 같은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게 그런 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로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정말 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그런데 이 즈비안킨체프도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되게 감탄하면서 봤었고 이 전작을 그 모마에서 이제 이 사람 회고전 인생 중반 회고전을 하면서 이제 전작을 다 봤는데 레비아탄도 집에서 노트북으로 봤을 때 좀 별로였는데 그 2.35대 1 영화를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영화보다. 그래서
나중에 러브리스 개봉하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사람의 재밌는 점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이게 러시아라서 그런 건지 모르는데 타르코프스키와 하네케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하네케만큼 시니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재밌었던 부분인데 저는 그때 리바야상 같이 봤잖아요. 근데 풍자도 있고 뭔가 냉철한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너무 뭔가 거리를 두진 않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네. 특히나 이 안드레이라고 할게요, 그냥. 안드레이 친구네. 이 안드레이 감독의 장점은 그 황량한 나뭇가지 같은 걸 굉장히 잘 찍고 러시아 특유의 그 안에서 그 공기를 담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분다거나 그런 면 때문에 타르코프스키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나뭇가지의 떨림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갈대가 떨린다거나 뭐 비닐봉지나 끈 같은 게 휘날리거나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그 공간의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매우 놀라웠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해두겠고요. 저는 인더 페이드를 봤어요. 바티아킨의. 네. 지난 에피소드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남편과 아들을 이제 테러에 의해서 잃은 여자가 슬픔 그리고 재판 그리고 재판 후에 복수에 이르는 세 단계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특히나 다니엘 크루거의 연기는 저는 올해의 연기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배우의 연기를 볼 때 뭐 이건 굉장히 막연한 얘기지만 뭐 슬픔을 잘 표현하는 배우 혹은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배우 이렇게 감정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감정이 이동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다양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연기를 느끼는데 저는 이 인더 페이드의 다이앤 크루거의 얼굴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를 표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눈물 흘릴 때에도 이미 슬픔과 좌절에서 분노, 복수까지 되게 한 얼굴에서도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세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가족을 잃는 부분이 있고 재판 부분이 있고 복수하는 그리스로 복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지루했어요. 아무래도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슬픔에 휩싸여 있는 부분은 좀 너무 많이 봤던 광경인 것 같아서 좀 지루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루해지려는 찰나에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이앤 크루거를 보면서 아, 또 눈물 흘리고 질질 짜네? 재미없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 표정에서? 그 표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막연한 얘기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의 얼굴 중에 가장 재밌는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후한 점수를 주진 않는데 그녀의 왜냐면 좀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그녀의 연기만큼은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도 전반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후반부는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이 좀 있었고요. 뭐 그랬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그 알파고 얘기죠. 다큐멘터리인가요? 네네네. 작년에 트라이베카에서 이제 상영을 했었던 영화고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고를 런칭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세돌 씨와의 그 대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정보적으로 별로 새로운 건 사실 없어요. 한국인이라면 네. 누구나 한 번쯤 피겨 스케이트 전문가가 되고 지금은 모두가 테니스 전문가가 됐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닌가. 알파고 때도 네, 한번 네. 그 바람이 불었고. 네. 하지만 뭐 저는 뭐 하나 전문가였던 적은 없는데 아니 뭐 전문가라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모두가 그렇겠죠. 한마디씩 해야 되니까. 확실히 이 알파고와 이세돌 씨의 대국 얘기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특히나 정확하게 사국에서 딱 한 번 이긴 것조차도 굉장히 기승전결스럽잖아요.
이 드라마 심지어 그게 알파고의 큰 그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죠. 꽤나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볼 때 다큐멘터리라는 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큐멘터리의 한 역할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 현실 속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극으로서 사실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다큐멘터리라서 저는 한 번쯤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입니다.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는 지난 10월에 개봉을 했었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작년 썬댄스에서 공개가 됐고 지금은 아마존 프로덕션이에요. 네. 당신과 함께한 순간들이라는 영화인데 네. 원래 제목은 마조리 프라임이고 저예산 영화고 처음에 보면 때깔도 약간 저예산인데 그 매드맨으로 유명한 존햄이 이제 나온다고 해서 저는 봤죠. 잘생겼으니까. 근데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되게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AI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게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 나름의 SF인데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의 기억을 이 AI에 장착을 해서 홀로그램 같은 AI인데 내가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쌓아서 점점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뭐 그런 건데 이 AI한테 처음에 어쨌든 기억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어. 너는 너랑 나랑 이런 걸 했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기억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새로워요. 새롭고 이 영화에서 마조리라는 할머니가 이제 주인공인데 일종의 주인공인데 왜냐면 제목이 마조리 프라임이잖아요. 근데 마조리가 죽고 나서부터 시간을 굉장히 과감하게 계속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막 거의 한 2세대를 아우르는 영화가 되는데 흥미로운 소재인데다가 좀 아름다운 면이 있는 영화였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마조리의 딸로 나오는 중년의 여자가 지나 데이비스예요. 델마 루이스로 유명해졌다. 근데 요즘은 좀 잘 보이지 않는 배우인데 저는 그래서 지나 데이비스가 나온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아봤다면 못 알아볼 정도로 세월이 흐른 어떤 배우를 보면서 이 시간이 흐르는 것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영화와 좀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소하지만 볼만하다. 갑자기 트윈픽스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끼워넣어서 트윈픽스를 잠깐. 네, 트윈픽스 그 25년의 시간. 그렇구나. 놀랍고요. 네, 쓸데없는 소리고.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 섹슈얼 허러스먼트에 대한 뭐랄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요즘 인터넷 언론들의 최고 효자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재밌는 점이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저리의 이야기가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법안에서의 처벌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실 특히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문제잖아요. 내가 재판을 이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법적인 처벌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문제고 이견이 있는 문제인데 어렵죠. 네. 그런 면에서 이 3빌보드 아웃사이드 에빙 미조리는 지금의 분위기를 확실히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 3빌보드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이제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나서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움직임이랑 일치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매체를 통해서 어쨌든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런다는 점에서 네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3빌보드의 PC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샘 라겔이라는 레이시즘으로 가득 찬 어쨌든 이런 사람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연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점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걸려하는 점인데 샘 라겔 캐릭터가 저는 이거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뭐 이걸 싸잡아서 얘기할 순 없지만 대체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쨌든 레프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뼈아프게 반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트럼프 지지자들을 끌어안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의 대부분이 샘 라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샘 라겔이 아니라 딕슨 캐릭터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중부 지방에 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뭐 부모님 세대로부터의 편견을 듣고 자란 남성, 백인 남성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왜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가 그들한테 어필하지 못했는가를 반성하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영원히 그러면 너는 트럼프 지지자의 낙인을 찍어서 도태시킬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네. 다음 대선을 같이 치러야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그 사람 그럼 뭐 딕슨은 죽어야 되나? 불에 타서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것도 영화에서 다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인더페이드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이 네오나치들 다 불에 타서 죽어라. 나도 죽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 영화가 그 딕슨 캐릭터를 마지막에 뭔가 용서하는 듯이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뭐 100% 동의하진 않지만 딕슨 캐릭터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편인 것 같네요. 지금 하신 말씀에. 근데 그래서 제가 하시려고 했던 말은 또 하나의 스리빌보드에 대한 비판점이 네가 미국에 대해서 뭘 아냐.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에빅 미주라는 특정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 뭘 아냐. 이 영화 도대체 미국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냐. 거기에서 트리에 얘기했죠. 라스폰 트리에가 그 토크빌 그때 저번 에피소드에 토크빌이랑 도그빌 얘기하시면서 도그빌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비판했는데 그래도 뭐 라스폰 트리에는 맞아. 자기가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진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고 어쨌든 두 개를 비슷하게 여겨서 유럽 감독들이 미국에서 뭐 몇 달 지내보고 자기가 미국을 안다고 막 이렇게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네. 저도 오히려 아까 얘기하실 때 민두랑 이게 걔를 같이 한다 했을 때 그게 생각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맥도나가 어쨌든 뭔가 코멘트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 미국의 현재를 굉장히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는 아닌가? 오히려 다른 어느 미국 영화보다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특히나 헐리우드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스리빌보드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네요. 네. 저는 뭐 사실 정치적 올바름은 과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그게 뭐 과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격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결국에는 샘 라겔이 얘기한 딕슨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형태로든지 죗값을 치러야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분명히 이 딕슨 캐릭터의 성장 서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죗값을 치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동시에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폭력의 표출이라는 것도 분명히 옳지 않고 그런 폭력의 표출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스리빌보드에 대한 비판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변호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에피소드에 뭐 할지를 정하고 가죠. 제가 몇 개 골랐어요. 첫 번째 후보는 패딩턴 2입니다. 애니메이션. 이 명작이래요. 저도 좋은 평이 많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네요. 이 굉장한 명작이라는 얘기가 있고 여태까지는 올해의 영화다. 그렇구나.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럼 또 올해의 영화인데 해줘야지. 그리고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소더버그의 로건 럭키를 제가 작년에 안 봤던 영화인데 이제 한국에서 곧 개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보고 싶은 점이 있고 전 안 봤지만 머드바운드를 아카데미 전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넷 중에 골라주시죠. 아니면 뭐 딴 거 해도 되고. 아니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 생각에 아카데미에서 네. 쉐이프 오브 워터가 상을 탈 거기 때문에 그 즈음에 쉐이프 오브 워터를 하는 걸로 하고 다다음 주는 그러니까 다음 에피소드는 패딩턴 2나 로건 럭키 중에 하는 걸로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패딩턴 2랑 로건 럭키 중엔 로건 럭키는 무슨 얘기예요? 소더버그 영화니까 그냥 뭐 범죄 터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또 이렇게 작년에 꽤 언급이 되긴 했었죠. 네. 이 영화가 네. 로건과 함께 럭키와 함께 네. 여러 면에서 패딩턴은 1을 안 봤는데 1, 2를 봐야겠네 그러면 하겠네. 넷플릭스에 원이 있어요. 패딩턴을 해볼까요? 좀 아닌가? 패딩턴을 해보자고? 패딩턴 2? 저는 사실 뭘 해도 좋아요. 귀찮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선호가 없다 이 중에서. 특별한 선호가 없다? 그러면은 로건 럭키를 하죠. 그럽시다. 왜냐면 사실 저는 패딩턴 2가 아무리 명작이라도 관심이 안 간다? 애니메이션을 잘 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로건 럭키를 하는 것으로 네. 합시다. 로건 럭키를 일단-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와서 네. 저는 애니메이션 제가 요즘 좀 많이 봤는데 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넷플릭스에 있어서 그냥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데빌맨 크라이베이비라고 데빌맨이라고 70년대에 만들어진 뭐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시대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댑테이션이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데빌맨 시리즈고 이거 감독이 유아사 마사아키라고 최근에 좀 주목받는 약간 아까 러시아의 쌍두마차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일본의 지브리를 제외한 애니메이션 쌍두마차라고 하면 신카이 마코토와 유아사 마사아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분은 좀 그 신카이 마코토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 감성 로맨스와 벚꽃이 날리는 뭐 있죠? 소녀들 제목 뭐죠? 뭐 초속 5cm 뭐 이런 영화들이 있고 저는 그 너의 이름은 누구 거였죠? 뭘로 했어요? 하여튼 그런 류는 저랑은 조금 안 맞다. 근데 이 유아사 마사 근데 그거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뭐 저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일본의 그 간지러움. 네, 그쵸. 하지만 근데 애니메이션이라서 저는 더 간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런 영화 대체 안 좋아하네요. 정말 좋아하는 이와이 슌지 드물게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 거고. 드물게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아무튼 이 유아사 마사아키 감독은 조금 그런 차별화되는 분위기가 있고 작화도 좀 특이하고 뭐랄까 어두운 만화도 많이 그리더라고요. 특히 이 데빌맨 크라이베이비 같은 경우에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암울하고 막 엄청 이거를 애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정도로 많이 어두운 얘기인데 제가 듣기로는 데빌맨의 원작하고는 거의 캐릭터 설정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전개를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독립된 작품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는. 근데 뭐 저는 초반부는 그냥저냥 그런데 후반부에 그 되게 아름다운 부분들이 좀 있고 전투하는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게 10편인가 슈퍼히어로 같은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데몬 악마들이 이제 숨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약간 뭐지? 그 영화 뭐죠? 그 엄마는 외계인? 그런 느낌으로 숨어 있는데 이제 이 악마와 싸워서 인간과 악마의 혼종이 된 주인공이 있고 걔가 이제 완전 퓨어한 악마들과 싸우는 그런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하려는 인간들이 사실은 악마들과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어두운 인간, 그러니까 되게 보잘것없는 거죠. 인간들이 구할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슬프고 뭐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10편인데 30분짜리라서 하루 만에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었던 건 아니고 그랬다.
그래서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 음. 근데 되게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너무 선정적이에요. 쓸데없이. 아무래도 사춘기 뭐 꼭 애들만 보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사춘기 남자애들이 주 소비자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공각기동대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뭐 사실 최근에 본 건 아닌데 지금 얘기 나와서 제가 항상 비난하는 작품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일본 만화는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명작이라고 꼽는 거를 따지자면은 이제 보노보노 명작이라고 생각하고요. 20세기 소년 뭐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대부분 훌륭하고 다케이코 그 슬램덩크와 베가본드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뭐 꼽으면 진짜 되게 좋은 작품 엄청나게 많고 그때 옛날에 저 일본 영화들이 어댑테이션 해서 좀 문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일본 만화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세련됐기 때문에 그건 좀 해도 된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뭐 잘하면 상관없죠. 근데 실사화를 하면서 많이 그 실사화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 어댑테이션이 많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던 얘기긴 한데 그 우라사와 나오키 작품 중에 딱 하나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몬스터고 그리고 에반게리온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그거는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정치적인 올바름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에반게리온이란 애니메이션 뭐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에반게리온이 그건가요? 그 사도랑 싸우는 네 맞죠. 근데 에반게리온이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올바름의 관점에서 정말 싫어하는 부분은 에반게리온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만화책은 봤어요. 그게 근데 뭔가 만화책보다 애니메이션이 더 길고 넓은 세계라고 들었는데 제 만화책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반게리온의 세계관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인류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큰 틀에서. 근데 일종의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파일럿이 일본이랑 독일인 거죠, 사실은. 저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못 봤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은 이해가 가요. 일본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왜 독일은 왜요? 저는 뭐예요? 그거를 잘 모르겠거든요. 뭐 제가 그렇다고 에반게리온의 굉장한 세계대전에 대한 향수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딱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설정은 굉장히 이상한 설정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몬스터는 왜요? 몬스터는 좀 덜하긴 한데 몬스터 얘기도 사실은 저는 몬스터도 만화책만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몬스터 얘기도 그냥 그거는 저는 사실 디테일을 좀 많이 잊어버려서 그런데 그 2차 대전의 잔재에 관한 얘기죠. 아 그래요? 네네. 제국주의 파시스트들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독 일본인 의사가 독일의 악행을 파헤치고 다니는 얘기죠. 저는 그 설정도 되게 우습다고 생각해요. 재밌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나? 왜냐면 이제 대놓고 일본의 잘못을 파헤치면 반발이 클 테니까. 근데 저는 그런 면을 물론 이제 자기 잘못은 있죠. 그 사람도. 근데 왜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파헤치는 거기도 해요. 근데 그것 자체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게 이 몬스터란 얘기는 자기가 인류애를 위해서 악마를 살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더 꼴보기 싫은 이야기가 저는 될 것 같고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몬스터 사실 이야기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막 읽으면서 또 단숨에 읽는. 그래서 저도 사실 몬스터 같은 저는 한 3번, 4번 봤는데 에반게리온은 뭐 이야기는 괜찮긴 한데 뭐 썩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몬스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라사와 나오키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걸려서 그렇군요. 네, 약간은 더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얼마나 많은 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의하실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로건 럭키를 다루기로 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쩌면 서프라이즈로 패딩턴 2를 다룰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머드바운드는 싫어요, 근데? 머드바운드 해도 돼요. 머드바운드 해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머드바운드
에피소드는 제가 아직 안 봐가지고 근데 네. 아카데미 시즌 전에 아카데미에서 할 작품을 다루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머드바운드를 할까요 그러면? 네, 그럼 머드바운드로 급선회해서 네. 머드바운드를 하기로 하죠. 네. 그러면은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Oh, I think it's about the loneliness. He's a very lonely guy. You know, he lives with his mom. You know, he's a lonely guy. He's pretty messed up. You know, he's got a long way to go. Even after the movies, even at the end of the movie, he's still got a long way to go. He needs a good therapist. You know what I mean? But but yeah, it's all the stuff that we all have at some point. I think you just got to nurture that stuff and it comes out. Yeah. Thank you.